65번 계약 종류에 관한 얘기로서 옳은 것. 1번 지문은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자,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지문을 꼭 기억할 것.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상계약에 속하는 모든 계약이 쌍무계약은 아니라는 것. 1번 정답.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고 편무. 임대차가 쌍무, 사용대차가 편무. 또 3번. 자, 교환할 때 보충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대금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유상, 무상을 구별한 실익은 자, 위험부담에 관한 얘기 있는데 이 위험부담은 쌍무 계약의 특질이죠.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기억하시고 임대차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6번은 계약 언제 성립하는가 성립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1번 지문은 장차 확정 반봉과 기준이 정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목적의 확정은 당시에 확정되어도 좋고 장차 확정돼도 좋다. 동그라미 2번 일정 기간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런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세 번째 격지자 나옵니다. 청약 주의세입니다. 자, 청약은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도달주의죠. 단 격지자 승낙은 발신주의. 네 번째 지문 승낙 기간 지난 후 승낙이 도착했다. 연착된 승낙. 이 경우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다섯 번째는 교차 청약이죠. 그러면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도달한 때지 발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대원칙이 도달주의. 띄웁니다. 교차 청약, 양 청약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발송이 아닙니다. 동시항변권 쌍무계약의 특질 중 하나 옳은 것. 1번 해제로 인하면 서로 원상회복 의무는 당연히 동시인관계에 있습니다. 틀린 지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가 됐다. 그럼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권 이전 등기 의무는 역시 동시행관계에 있다. 틀린 지문이고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이 용어는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온 용어죠. 이때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네 번째 경계가 납니다. 구채무 소멸, 신채무 합의. 구채무가 소멸하면서 구채무상에 있던 항변권도 역시 소멸하는 것이지 존속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선이행 의무 부담하는 거 항변권이 없습니다. 다만 자, 상대방 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전 사유가 있다. 불안할 때는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무슨 뜻인가? 자, 주택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주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사 가면 대항력 상실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신청해서 기재했다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이사 가는 순간 임대인은 지체에 빠진 겁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이사 간 다음 임차인이 보증금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입니다.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용어가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68번 갑은 X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고 하기로 약정,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기 전 X주택이 소실되었다. 후발적 불능을 의미합니다. 자, 이 경우에 후발적 불능에 바로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1번 질문, 불가 항력으로 소실했다는 얘기는 갑도 잘못 얻고 을도 잘못 얻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가 없다. 손실은 다 갑이 부담할 것이다. 두 번째, 갑의 과실로 소실됐다면 채무자 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을 문제 삼아서 바로 해지에 들어가고 원상회복 청구 들어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불능, 채무불이행 문제로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주택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면 을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갑은 잘못 얻고 을은 잘못 있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대가 손실은 다 을이 부담할 것이다. 네 번째, 을의 수령 지체, 을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양쪽 잘못이 없이 소실됐을 때 잘못 없는 갑은 잘못 있는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없다. 틀렸네요. 있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네, 잘못 있다, 없다 가지고 맞힐 수 있고, 다섯 번째, 을이 대금을 지급했는데 X득이 불가항력에 있어 소실됐다면 갑도 잘못 얻고 을도 잘못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한테 주었던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68번은 후발적 불능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매매 계약을 갑과 을이 하면서 갑이 요청했기 때문에 유약자, 을은 승낙했기 때문에 낙약자, 병은 수익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한번 1번 수익자,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제권, 해제를 위한 원상회복 청구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빵빵. 그래서 요 약자가 해제권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 청구권이 들어갑니다. 수익자는 원상회복 청구권 없다. 두 번째, 낙약자는 제3자에 해당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을에 만약에 낙약자 체불했게 되면 해제는 갑이 해서 원상회복 청구권 들어갑니다. 그럼 수익자는 손해배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 1번, 2번 같이 세트로 기억하시고, 다음 합의에 따라 제3자의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했다면 유약자, 낙약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 유보시켰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은 수익 의사 표시한 후 요 약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제3대 급부이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같습니다. 틀렸고, 다섯 번째, 제3자가 수익 의사 표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 약자, 낙약자의 체불로 인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있습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3자는 계약 어렵지 않습니다. 잘 준비하시면 돼요. 수익자, 병, 수익의사 표시, 낙약자, 그러면 이자의 권리가 발생했다. 그런데 채무 불이행을 일으키게 되면 유약자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낙약자들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빵빵이죠. 다음에 수익자 병은 손해배상을 낙약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옷. 판례 태도니까 잘 기억해 두기.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지문입니다. 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이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형성권, 제척기간 대상이 된다는 것. 니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과실은 누구 거냐? 네, 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것. 과실 이야기가 나오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보세요. 대금 완납했으면 매수인 것, 완납 안 했으면 매도인 것. 건축 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법률적 제한은 권리 하자로 보지 않고요. 물건 하자로 본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법령상 제한, 이 경우는 권리 하자로 보지 않고 물건 하자. 리을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자, 이 경우에 차고 취소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해제 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 성립 관계없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물건 하자, 권리 하자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 성립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 부동산 환매, 이 환매가 들어가면 엄격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됩니다. 그런데 환매 대금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사실. 2번.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환매 기간 특약으로 연장될 수도 없습니다.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환매권 소멸하죠. 환매 기억하세요. 동시성 요구되고 기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지만 딱 하나 환매 대금만큼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사실. 주의 깊게 기억하시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입니다. 박스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옳지 않은 거. 1번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만약에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 대해서 불능 당시 시가. 불능 당시 시가입니다. 표준으로 이행 이익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리 이익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 하자, 물건 하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악의 매수인은 대금의 청권 행사할 수가 없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물건 하자 같은 경우에는 선의 및 무과실인 경우에만 담보 책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금 감액은 어디서 쓰는가? 권리 일부 타인 것, 수량 부족일 때 쓰는 이야기지 물건 하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동원의 3번 무효입니다.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효인 경우에는 주고받은 것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경매 절차 자체만큼은 유효를 전제로 해서 권리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 들어갑니다. 네 번째 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성립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종류 매매. 목적물 하자가 있다. 선의 매수인,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하자 없는 물건, 완전물 급부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선택적 행사지 함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5번 지문 조심하세요. 다시 띄워볼게요. 종료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이때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선택 청구이지 함께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3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모두 골라라.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 포기하는 이 특약은 무효이죠. 매청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따라서 틀린 지문. 두 번째 니은입니다. 목적물을 임차에 인도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부담합니다. 임대차에서는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대것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증액 청구가 상당 인정되는 경우 증액 효력은 판결 확정 시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순서를 볼게요. 증액 청구했습니다. 불응해서 재판상 청구해가지고 판결이 확정하게 되면 언제부터 증액 효력이 발생할까요? 판결 확정 시가 아니고 재판상 청구가 아니고 증액 청구 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리을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 주관적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매청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 편익이 아니고 객관적 편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그래서 정답은 5번. 다 틀렸네요. 띄워볼게요. 지상물 매청권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아닙니다. 임대인의 계약 존속 중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증액 효력은 증액 청구 시 효력이 발생하고요. 부속물은 객관적 편익을 가져온다는 것. 14번 민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한 것. 이 뜻은 임의 규정을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일단 정답 2번부터 볼게요. 띄워볼게요. 임대차에서 몇 가지 강행 규정을 찾으면 이기 연체 해지 2기보다 짧게 정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차임 감액 청구권 절대 행사할 수 없다는 특약도 무효. 약정 없는 해지 통고 짧게 정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매청권 포기 특약도 무효. 그래서 2차 해매. 그래서 2차 해매 요거는 강행 규정으로 기억하신다면 여기 이 양도, 임차권 양도는 임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해매. 75번 을은 갑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다시 병한테 전대. 틀린 것. 동의 있는 전대입니다. 그림상 이렇습니다. 동의가 있었고 갑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병은 전대차 종료 시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갑의 동의 얻었으니까 갑한테. 옳은 지문. 두 번째,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다. 갑으로부터 샀으니까 당연히 종료 시 갑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전대차 모두 종료했다. 병이 건물을 반환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갑은 병한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동료 4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며 병은 자신의 지급길 이전, 여기 이전입니다. 미리 을한테 준 차임 가지고 갑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주의하십니다. 다음에 합의 해지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자신의 지급길 이전 미리 준 것 가지고는 을한테 미리 준 것 가지고는 갑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 태도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설명 중 옳은 것 1번 자, 행정청 수리냐 도달이냐. 그래서 판례 태도는 자, 수리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지 도달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다세대 주택. 그럼 요거는 각각 구분 소유가 되어 있다는 뜻. 그래서 동호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더라도 대항력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구분 소유가 되기 때문에.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그러면 대지 소유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이랍시다. 그러면 을이 대지의 저당권 취득한 후 자, 지상 건물이 신축된 경우입니다. 이때 소액 임차인을 병이라 합시다. 이 경우에 이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자,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을보다. 빈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돼서 건물이 소액 임차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지 관련돼서는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뜻. 네 번째, 지금 보증금 반환 청구서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매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반대 의무. 주택 명도 집을 비워주는 것이 자,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고, 다섯 번째, 근당권이 설정된 사무실형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다. 이 경우에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일정액을 근당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한번 3번과 5번을 비교해 보세요. 요거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고, 요거는 처음부터 대지에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이 사무실용이 주거용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차이점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당권 설정된 사무실형 건물이 주거용도 변경됐을 때는 소액 임차인은 근당권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 3번과 5번 비교해 둘 것. 상가 건물 임대차법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지문. 자, 동의 얻어야 자, 해당 상가 건물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지문 중간 과실로 전부 파손했다.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옳은 지문이죠. 세 번째,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자, 7년이 아니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번째,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않은 때 관할 세무서. 자, 관할 세무서가 아니고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 동일한 5번 묵시적 갱신, 자동 갱신됩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자, 1년 기간은 1년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띄웁니다. 임차인의 중간 과실로 파손했다면 권리금 회수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 집합 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문 규약 및 관리란 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 특별 승계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이 있다. 옳은 지문. 자,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자, 전유 부분 주고 공용 부분은 종 반드시 따라가기 때문에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다. 관리인 집행기관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즉 임차인이라도 관계가 없다. 네 번째,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다섯 번째, 재건축 결의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 이 촉구는 최고입니다.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 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 참가하겠다. 예스 한 것으로 본다. 틀렸네요. 재건축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최고. 몽땅 정리해 드릴게요. 최고 했다. 그런데 답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예스가 없습니다. 전부 다 NO. NO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을 엑스토지의 가담법권 취득. 을이 변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틀린 것. 그림을 그려드리면 지금 을은 채무자, 갑은 채권자로서 가담법권 갖고 있고, 자, 이 경우에 갑은 선택할 수 있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고 끝나든지 아니면 가등기, 본등기 중간에 청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산 절차 거쳐서 폭리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번 질문에 채권자 갑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우선 변제 받고 끝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3자가 경매로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갑의 가담법권은 소멸합니다. 그이는 경매가 되면 가 등의 담보권은 전부 다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스스로 했던 제3자가 경매했던 가 등기 담보권은 경매 시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우선 변제받고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질문, 갑이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폭리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 후순위 권리자가 있습니다. 가등기 후 들어간 후순위 권리자, 청산 기간 내 2개월 내 한정해서 혹시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자신의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 불만 있으면 청산 기간 내. 다섯 번째, 청산 기간 전 을의 다른 채권자 강제 경매가 됐을 때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경우 갑은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네, 틀린 질문이죠. 계속 강조합니다. 가등기 담보권, 스스로 경매하든 제3자가 경매하든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우선 변제받고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틀렸다는 거 보세요. 가담법권 경매가 되면 가담법권은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선 변제받고 그대로 끝난다는 뜻. 80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갑은 을소의 부동산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그 다음 병은 매수인 자격으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자금으로 병 명의의 등기 이전을 마쳤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탁자, 병은 수탁자, 그리고 매수인 자격으로 매매에서 을의 등기가 쭉 수탁자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죠. 즉 계약형 명의신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갑병세의 명의신탁증은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을이 수탁자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사실을 알았다. 알았다라는 것은 악이죠. 그러면 이 병이 악이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선의일 때만 소유권 취득한다. 세 번째, 을이 계약 체결 당시에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 그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의일까요? 악일까요? 네, 계약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거, 병이 X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병이 선이란 뜻이죠. 갑은 병에게 제공한 X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것은 갑이 을한 병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대금 반환이지 이 부동산 소유권 반환이 아닙니다. 대금 자체 반환 요구할 수 있다는 거. 다섯 번째, 병이 보세요.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신탁 약정 외, 명의신탁 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얘기죠. 그럼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이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따라서 끝에 지문, 이 등기는 뭐라는 지문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등기를 넘겨줬다면, 명의신탁 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으로 넘겨줬다면 그 등기는 유효 등기로 평가한다는 거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만약에 넘겨줬다면 이 등기는 유효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3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합격의 희망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돌아가시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